여러분, 은퇴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편으론 설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좀 막막하기도 하죠. 편안한 휴식을 꿈꾸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꽤 쌀쌀맞을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은퇴라는 건요, 이제 끝이 아니라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에 갑자기 닥쳐올 경제적 쇼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발밑에서 꼭 치워야 할 세 가지 걸림돌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이 문장 정말 공감되지 않으세요? 요즘 60대는 노인이 아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히 노인이라고 불렸을 나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는 게 오히려 어색하고 손주들도 할머니보다는 여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더 기분 좋은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1900만. 2035년이 되면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가 무려 190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이건 뭐 사회 구조가 그냥 뿌리부터 흔들리는 수준이죠. 60세 은퇴해서 100세까지 산다. 이건 이제 막연한 꿈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 바로 이 순서대로 갈 거예요. 먼저 은퇴는 없다는 이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걸림돌인 자녀 지원, 부채,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건보료 폭탄 문제까지 하나씩 해결해 볼 겁니다. 마지막에는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액션 플랜까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새로운 현실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은퇴는 없습니다. 커리어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변화인데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60세까지는 인생 1막, 그 이후는 편안한 인생 2막 이렇게 딱 구분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은퇴는 이제 마침표가 아니라 잠깐 쉬어가는 쉼표 같은 게 된 거죠. 첫 번째 직장, 그리고 두 번째 직장, 또 세 번째 직장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의 긴 커리어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어쩌면 이게 가장 크고 또 가장 어려운 걸림돌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자녀 지원 문제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 한 문장이에요. 물론 마음은 정말 아프죠. 하지만 내 노후 자금을 깎아먹으면서까지 자녀를 지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녀 결혼 자금이든 사업 자금이든 만약 저울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무조건 여러분의 노후가 1번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노후를 책임져 두던 시대는 솔직히 이제 끝났다는 걸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걸림돌, 바로 부채입니다. 월급이 딱 끊기기 전에 이 빚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뤄야 할지 그 사용 설명서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모든 빚이 다 똑같은 빚이 아니에요. 종류별로 전략을 다르게 짜야 합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이건 무리해서 갚으려고 애쓰기보다는 나중에 집을 줄여서 이사하는 다운사이징 시점을 계획하는 게 훨씬 현명하고요. 반면에 카드 할부 같은 소비성 부채는요. 저축보다 먼저 무조건 1순위로 다 갚아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 바로 마이너스 통장인데요. 퇴직하면 한도가 확 줄거나 아예 사라지니까 그 직전에 최대 한도를 만들어만 두세요. 절대로 쓰지는 마시고요. 이게 나중에 정말 최고의 비상금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나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정말 많이 나가요. 특히 경조사비. 와, 이거 무시 못합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자녀들 결혼시키랴, 주변 분들 장례식 챙기랴, 내가 받은 것도 있고 앞으로 뿌려야 할 것도 있잖아요.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현금, 그러니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반드시 비상금으로 챙겨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인데요. 세금보다도 더 무섭다는 건보료 폭탄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정말 상상도 못했던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질문 진지하게 한번 해보셨나요? 내가 퇴직하면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게 될까? 직장 다닐 때는 월급에서 떼가니까 잘 모르지만 사실 회사가 절반을 내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이걸 전부 다 내가 내야 해요.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는 내 소득뿐만 아니라 집, 자동차 같은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기 때문에 액수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뛸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럼 어떡하지 싶으시죠? 다행히 이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상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예요.
이걸 신청하면 퇴직하고 나서도 예전에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안전장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근데 기한을 놓치면 그냥 끝입니다. 절대 안 받아줘요. 퇴직하고 나서 날아온 첫 지역가입자 고지서 있죠? 그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으로부터 딱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건요, 그냥 퇴직하자마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속편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함정카드 같은 건데요. 만약에 내가 받는 공적연금,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게 1년에 2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소득이 없어도 따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는 거죠. 특히 공무원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이 기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딱 한 장의 액션 플랜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여러분의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오늘 내용의 모든 것이 담긴 체크리스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마음가짐, 내 노후가 1순위다 이 원칙을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엔 카드 할부 같은 소비성 빚은 싹 다 갚고 비상금을 마련해서 재정의 군사를 빼는 겁니다. 집은 내 소득 수준에 맞게 줄일 계획을 세우고 마이너스 통장이나 건강보험 같은 제도는 아주 똑똑하게 활용해서 미래의 위험을 막는 거죠. 이 6가지 단순한 목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은퇴 후 경제적 자유로 가는 가장 확실한 로드맵이 될 겁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보여드린 체크리스트랑 여러분의 계획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혹시 점수가 좀 낮게 나왔나요? 괜찮습니다. 전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점수가 아니라 오늘 내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하는 그 마음이니까요.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